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나는 돈 벌면 갑자기 며칠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야 할 월세만 제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돈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 계획적으로 써야 돼. 10년 정도 열심히 모아서 대출을 받아 내 살 집을 마련할 거야.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 돈, 그리고 개인 성취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좋았더라면 이미 부자가 되었을까? 저 정도로 빠르게 돈을 모았으면 분명 뭔가 음모론이 있지 않을까? 과연 내가 시도하는 도전이 성공을 할까? 괜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우리는 확실히 빠르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과연 될까? 라는 불안함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이 불안함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동차 예약 서비스로 30대에 자주성가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룬 백만장자 사업가 MJ 드마코의 저자 부의 추월차선 책에서는 우리는 목적지, 어떤 일어난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그 과정 자체를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집중하고 생각하고 과정 자체, 가는 길이 막히는지, 추월차선을 타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목적지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는 길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또 진짜 부자는 물질적인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책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 건강, 자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돈이 도구로 필요할 뿐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험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70살이 되고서야 부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부의 추월차선 책에서 제시하는 부자가 되는 공식을 배워서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책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가 되는 공식 4가지 요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똑같이 한 것 같은데 소수의 인원만 경제적 자유를 잃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 수만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인사이트만 제가 딱 뽑아서 들고 왔으니까 5분 정도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정말 와닿고 유익한 책만 리뷰하고 인사이트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이 책을 통해 쭉 힐링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먼저 꾹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성가한 부자들은 갑자기 운이 좋아서 뚝딱 부자가 된 걸까?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고 사람들은 항상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참 좋았더라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랑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니면 타고났거나 우리는 이런 부자가 된 하나의 사건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그랬을 거야 하고 추측을 하며 과정을 건너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부자는 그냥 하나의 특별한 사건일 뿐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도전, 위험, 노력, 희생이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책에서는 쉽게 부자 되기와 빠르게 부자 되기를 혼돈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어서 엑시트한 야구 선수는 깜짝 놀랄 만한 부자가 된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우리가 모르는 그 과정에는 매일매일 4시간이 넘는 연습과 몇 번의 인대 수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부의 추월차선 저자 역시 매일 4시간씩 직무랑 관련된 책과 자수성가한 분들의 자서전을 읽었다고 해요. 역시 부자가 되는 길은 절대 공짜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나의 희생과 위험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 희생과 위험을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 부의 추월차선을 타고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결론은 부자가 되는 길을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를 단단히 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책에서는 열심히만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정확한 공식이 있으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되는 공식을 풀기 위한 4가지 열쇠를 하나씩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자가 되는 공식을 푸는 4가지 도구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는 우연하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재정적 상황이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도를 따라온 그냥 하나의 목적지라고 합니다. 나의 가치관, 신념 체계에 맞춰서 수십 가지 넘는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 선택에 의해서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목적지에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그 스타일에 맞는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지도입니다. 여러분은 돈이랑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 예시 중에 가장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비슷한 사람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랑할 게 있으면 자랑해야지. 나는 돈 벌면 여행 가고 먹고 노는 낙으로 살아. 갑자기 며칠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야 할 월세만 제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 목적은 돈이야.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니까. 돈은 한 푼이라도 아끼고 계획적으로 써야 돼. 10년 정도 열심히 모아서 대출을 받아 내 살 집을 마련할 거야. 지금 대출은 절대 빌리면 안 되고 주말에 놀 시간 반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보자. 내가 감동을 주고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 돈, 그리고 개인 성취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자신의 신념 체계에 따라 이렇게 사고방식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빠르게 부를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공식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막막하시잖아요. 책에서는 5가지 시스템을 예시로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짜잔! 이 중에 저는 지금 3번째 콘텐츠 시스템, 유튜브나 블로그,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사실 이 5가지 중에 절대 만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초반에 정말 시간을 갈아 넣어서 공부도 하고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어쩌면 나한테 맞는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고요. 집안을 탄탄하게 다질 어느 정도의 자본은 시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서행차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 지겹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추월차선의 길이 있다면 지도를 보고 끝까지 달려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타고 있는 차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내리는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파문처럼 번지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뭇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끝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지잖아요. 젊을 때 우리가 내린 뿌리 깊은 결정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자리 잡힌 방향은 바꾸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릴 때 하는 선택은 그 어떤 것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차 앞 유리부터 깨끗하게 닦을 필요가 있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루아침 사이에 생각이 바뀔 때가 참 많잖아요.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혼란스럽다면 힘든 결정 때문에 씨름하지 마시고 한번 이 도구를 활용을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라는 도구인데요. 3개의 열을 만드시고 3개의 칸도 만드시고 열에는 결정 요인,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행위는 2가지 선택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기재를 하는 거죠. 10이면 가장 중요하고 1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겠죠? 그리고 각각의 선택지 합계를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최대한 중요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때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데 애를 먹는 이유는 각각의 선택지에 너무 많은 이유와 결정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요인의 점수를 매기며 객관적으로 2개의 선택지를 비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도구가 좀 번거롭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리다 보면 자동으로 통찰력이 길러져서 의사결정 판단 능력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에는 유리창뿐만 아니고
가득 찬 기름, 운전대, 엔진 마력 등이 필요합니다. 재미난 내용이 정말 많지만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한계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사업자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기술자의 길 또는 직장인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딱 하나의 길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반드시 지켜야 할 신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기심에 초점을 맞춰야 올바른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는 정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취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과연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뭔데? 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돈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분을 그냥 좋게 해주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거나 삶을 편안하게 도와주거나 교육을 해주거나 등등 10명에게 한번 제공을 해보시고 조금씩 더 늘려보세요. 만족시키는 소비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상품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자석처럼 달라붙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상대가 겪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속도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3억짜리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지도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월차선 책을 읽고 열심히 떠들어대도 영상을 볼 때뿐이지, 저도 마찬가지로 책을 볼 때 그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실제로 존재하고 만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보여야 한다고 해요. 결과는 세상이 말해줄 겁니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실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탄탄한 자양분이 되어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지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30분씩 책 읽고 글쓰기, 조금씩 운동하기 등등 작은 습관이라도 한번 매일 만들어보세요. 결론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나침판으로 바꾸고 감으로 선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유리창을 닫고 도착지를 향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여행지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수학 공식을 외웠다고 수능 시험에 1등급을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까 끊임없이 되새기고 반복하고 조금씩 성장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책 한 권만 몇 번 읽고 한번 그대로 따라하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경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기 시작한 2년 전이었는데 그때 읽을 때는 팩트 폭행 맞는 수준이었는데 여러 가지 제가 또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진짜 부자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고 관계, 건강, 자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돈만 쫓는 부자가 아니고 진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찐 부자가 되는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하루도 잠깐, 그리고 이번 달은 이어서 좀 책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생각의 배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도파민형 인간, 너무너무 흥미로운 뇌과학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안녕.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 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좀 좋아졌어. 다시 하면 되지.